안녕하세요. 사이드 잡은 왜 필요한가 강의를 진행할 이은혜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 어, 저도 그 유산화를 부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유산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경제 활동에 관심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부업을 왜 하는지 라는 내용보다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작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부캐였는데요.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안 계시죠? 굉장히 트렌드에 떨어지는 거고, 어, 게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평소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MC 유재석이 유산슬이라는 부캐로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을 어떤 자아 실현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인 수입의 목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그게 이제 부캐가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부업, 그런 N잡,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잖아요. N잡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줄어든 수입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동아일보 보도에 보도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업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이 설문조사에서 부업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질문에서 하고 있다가 23%, 그리고 하고 있진 않지만 할 의향이 있다라는 대답이 66%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업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부업을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첫 번째, 이게 복수 선택이 가능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통, 판매, 뭐 스마트 스토어나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1위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나 블로그, 그리고 3위는 IT 서비스, 그리고 4위는 배송, 그 뭐 쿠팡이나 이런 거, 그리고 5위에는 이런 뭐 기타 다양한 그 부업이 있는데요. 뭐 흔하게 요즘 뜨는 부업이라고 하면은 뭐 무인 점포, 무인 카페, 그다음 무인 뭐 빨래방, 뭐 이런 거, 뭐 코인 노래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창업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부업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 자기 개발이 두 번째, 그리고 생활비 마련이 3위로 나타났고요. 부업 활동을 회사에 알렸나요? 라는 질문에는 75%가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질문에서 부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 주변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아마 조금 의아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즉, 회사 동료한테는 말하지 않고 몰래 뒤에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 내용을 보신 것처럼 선호도가 높은 부업이 바로 유통사업이었는데요.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 사업도 바로 이 유통사업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수입,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뭐 "부업으로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에만 사실은 혹해 가지고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데 사실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거기에 관련된 그런 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수입을 벌 수 있는지 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실은 또 이렇게 겉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온라인 유통 사업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 최근에 뭐 직장인들 뭐 가정주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 쿠팡 파트너스와 조금 비교해서 유산화 사업을 좀 이런 사업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쿠팡 파트너스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쿠팡에서 내가 쿠팡에 있는 제품을 SNS를 통해서 주변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링크를 통해서 그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매출의 3%를 캐시백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제품을 쓰고 또 만족해서 누군가를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소개를 하면 그분이 저의 아이디를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그 제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1%를 캐시백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만 들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그 24시간 이내에 그 링크를 통해서 구입한 매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구 소개로 그 링크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따 사야지.'라고 24시간이 지나서 그걸 구입을 하면 그분은 소개에 대한 캐시백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만족을 해서 뭐 한 달이 지나서든 아니면 1 년이 지나서든 재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캐시백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유산화는 내가 소개한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의 수와 어떤 단계의 제한 없이 모든 매출에 대해서 10%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24시간 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하신 분이 뭐 한 달 뒤에 구매를 하든 1년 뒤에 구매를 하든 그런 재구매에 대한 매출도 모두 저의 매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단계라는 어떤 그런 어 무지에서 나오는 편견, 어떤 고정관념 이것만 좀 벗고 이걸 돈을 벌기 위한 어쨌든 사업이라고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정말 어느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는 산수만 해 봐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수많은 이런 온라인 유통 뭐 쿠팡 파트너스나 뭐 네이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유산화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과연 알고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이러한 부업이 사실 아직까지는 '내일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런 부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걸 뭐 추가적인 수입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하는 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머지않아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TV나 책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기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기경제라는 거는 이 기기라는 표현이 1920년대에 미국에서 하루 단기로 그 연주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대요. 그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기업에서 정규직을 고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고용하는 추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프리랜서라는 어떤 광범위한 그걸 의미를 하다가 최근에는 좀 디지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자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우버 택시. 택시 회사에 고용된 게 아닌데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일자리 중에서도 이제는 정규직이 아니라 어떤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많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필요한 업무에 맞는 인력을 이제는 손쉽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온갖 보험 다 들어주고 복리후생을 제공하면서 이 인력을 이렇게 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워커 지금 규모를 추산한 데이터가 지금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지금 생산 가능 인구에서 약 1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은 3명 중에 1명이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이미 그 시장이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더 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기라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런 프리랜서 시장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이런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더 이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대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를 그때그때 찾아서 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불안한 미래가 될 것인지, 이런 기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양면성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나 전문가들이 또 많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현실을 인정하고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먼저 내가 회사에서 정말 나는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된 일을 하고 있다. 회사는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어떤 고객들이 나의 매장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어떤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인데요. 왜냐하면 예측하면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경제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보면은 기경제의 다양한 어떤 고용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케이스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 내가 직접 해보진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접했고요.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빠르면 늦어도 10년 이내에 올 미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즉 내 능력을 디지털 시장에 팔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그 상품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더라도 시장을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장에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어떤 새로운 이런 어플이나 이런 툴이 나온다면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겁내지 마시고 해보시고, 이게 기본적인 원리가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국경이 없는 시대, 앱 하나로, 모바일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훨씬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영어 능력도 겸비해 나간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삶의 목표에 따라서 어떤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경제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처럼 고용은 점점 더 조금 더 불안해질 것이고요. 권리 수입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답할 어떤 특별한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그 그냥 온라인 사이트거든요. 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는데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 어떤 불안한 미래, 불안한 어떤 수입이 그런 미래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의 기회로 우리가 어떤 기경제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